네, 올해 초 D 기업 이커머스를 하고 계시는 경영자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희 너무 아시죠? 저희 채용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최근에 CS 팀장이 또 퇴사를 했는데 이제 뭐 잡코리아나 사람이 뭐 이렇게 채용 공고 올리는 것도 너무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어떻게 직원 추천 채용은 좀 한번 해보셨을까요? 했더니 그것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가지 솔루션을 드려야 되니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근까지 CS 직무를 했던 그 경영자님 기업의 직원들이 있었을 텐데 혹시 한번 퇴사자 리스트를 한번 좀 보셨던 적은 있으십니까? 질문을 드렸더니 그거는 안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질문 드렸죠. 혹시 지금까지 근무했던 CS 직원들 중에서 이 사람 정말 괜찮았는데 헤어지기 아쉬웠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셨을까요? 그랬더니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리스트를 좀 작성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정말 괜찮았던 분들께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 재입사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까먹고 지냈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도 채용이 안 되셨나?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대표님, 저 그때 그 알려주신 힌트를 듣고 CS 직원 한 명 바로 채용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렇게 좋은 소식을 이렇게 늦게 알려주십니까? 이렇게 제가 되게 개구지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오늘은 입사의, 그러니까 채용의 한 방편으로 정말 중요하지만 별로 잘 생각해보지 않고 있는 그 퇴사자의 재입사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썸네일 제목에 재입사 요청하는 직원 받아줘야 할까? 라고 질문이 되어 있는데 뭐 대답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스죠, 예스. 받아줘야죠. 그런데 약간의 기준은 필요하겠죠. 오늘 이 재입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퇴사자 10명 중 4명 재입사 희망 만족도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에 4명이 이직 후 전 직장으로 재입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38.8%가 재입사를 희망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많긴 했네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빨간 박스를 쳐드리긴 했지만 이 밑에 있는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재입사를 원하는 이유는 업무가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서 라는 응답이 일단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잘 맞는 동료가 많아서 실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것 같아서 이런 대답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찬바람 쐬보니까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라고 이전에 있었던 회사에 밝은 점들이 이제 많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자, 이때 공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바람 쐬고 조금 이전 회사가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 많이 있었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 10명 중 4명의 재입사 희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직원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아주 희망에 가득 찬 전화 한 통 주신다면 아주 생고생해서 이제 채용 공고 올리고 또 면접 보고 하는 것보다 훨씬 에너지를 아끼면서 아주 결과물에 빨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회사에서 먼저 권유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 재입사를 희망한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전 직장으로 돌아간 경험이 있다고 했고 이들은 퇴사한 뒤에 평균 1년 2개월 만에 재입사를 했는데 재입사 경로는 회사에서 먼저 권유한 경우가 스스로 입사 전보다 3배가량 많았다고 합니다. 73.2%가 회사에서 먼저 권유한 경우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시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인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냥 아무 존재도 아니었는데 그 불러줬을 때 꽃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꽃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재입사 희망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사람인 잡코리아 원티드에만 채용 공고하고 그냥 거기서 끝 아니십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계셨다면 정말 이 얼마나 좋은 그 뱅크예요. 얼마나 좋은 그 채용
뱅크가 여기 놓여져 있는데 바로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자고 그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이 기업에서는 퇴사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입사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대답은 예스겠죠. 빨리 와라 이렇게 할 텐데, 그렇다고 아무나 재입사를 받아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기업에서는 퇴사자가 생겼을 때 꼭 그 사람의 평가 데이터를 누적해 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를 하는데 성과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역량 평가를 합니다. 역량은 뭐 회사에서 바라고 있는 인재상에 부합하게 살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역량을 체크하는 것이고, 성과는 말 그대로 성과죠. 실력 발휘했는가 이런 것인데,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매년 각 개인의 평가 등급을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A를 뭐 2년 연속 맞았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이 퍼포머에 해당되는 HP를 받아온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어떤 사람은 IP나 SP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기업에서는 퇴사 직전 연도의 평가가 A나 HP면 무조건 재입사 가능합니다. 면접도 안 봅니다. 그냥 경영자랑 티타임만 대충 하고요, 입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P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트롱 포텐셜인데 포텐셜이 터지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 검증이 다 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SP인 경우에는 세모입니다. 심사를 합니다. 다시 한번 리더들이 모여서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지 않냐? 이 사람이 지금 재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까지, 그냥 신입 채용하는 것처럼 면접까지 다시 봅니다. IP나 C의 경우에는 재입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이 기업에서는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대충 이런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퇴사자 중에서 재입사가 가능한 사람이란 이런 사람들이겠죠. 성품은 정말 좋은데, 회사의 인재상에 맞춰서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근데 실력은 별로다. 그러면 안 뽑는 겁니다. 성품도 안 좋고 실력도 안 좋으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실력은 좋은데 성품이 조금 한 중간 정도인 직원이 있다.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글쎄요, 경영자님마다 다르겠지만 조금 더 뽑을 가능성이 높으시겠죠. 근데 실력과 성품이 둘 다 좋은 사람들은 아마도 아까 이 기업의 사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A나 HP에 이미 해당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하실 때도 이 사람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인재상에 비추어서 성품 혹은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좀 퇴사하기 전에 좀 정하고 퇴사를 하실 수 있도록, 물론 그 분에게 알려주란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정하고서 퇴사를 하고 나면은 나중에 재입사 이슈가 생겼을 때 우리가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될까 고민의 답을 빨리 찾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C 기업의 재입사 프로젝트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CS 상담원들로 상담을 대신해주는, 주로 이제 중소기업의 CS를 대신해주는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점점 CS 직무에 사람들이 채용 공고를 해도 잘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막 직원 추천 제도도 사용해보고 채용 공고도 리뉴얼해서 많이 해보고 그러면서 열매들은 있었어요. 실제로 결과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재입사 프로젝트를 제가 제안해봤습니다. 퇴사자 뱅크가 있으시잖아요. 그거 한번 저한테 줘보시죠 했더니 거의 한 200명 이상의 퇴사자 뱅크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정리를 아주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좋은 거 놓고 어디서 찾고 계세요? 재입사 프로젝트 빨리 한번 돌려보셔야겠는데요 하면서, 이제 첫 번째로 그 전체 리스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재입사 가능한지 리더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정리해보니까 한 80명 정도의 데이터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야, 이것만 해도 저희는 감개무량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입사 한번 다시 해보시죠 라고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 80명이나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기 전 직원이 200명 정도 되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좋다. 이 최근 3개년 퇴사자 중에서 지금 동그라미 표시를 한 직원들에게, 퇴사자들에게 우리가 전화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 결과로 일주일 안에 50명의 재입사 의지를 확인하고, 그 뒤부터는 어떤 분은 티타임 할지, 어떤 분은 그냥 바로 일하게 하실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 나서 채용 프로젝트를 아예 조기에 빨리 해결해 버렸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퇴사자 명단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채용 공고하는데 매달려 있었다면 이런 결과는 낼 수가 없었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 C 기업은 발 뻗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이미 한 해 동안 채용해야 될 사람들을 다 확보했거든요. 물론 이런 아주 맛깔나는 문자는 보내드렸습니다. 다시 함께 일해볼 수 있을까요? 막 주저리 뭐 도입부터 설명하면 너무 장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고 싶은 결론 질문부터 드린 거죠. 다시 함께 일해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그동안 매출 3배 성장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는 회사 아니고, 여러분 찬바람 쐬실 동안 우리 더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더 많은 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한 거죠. 재입사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만약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다시 저희와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물론 문자 받으면서 생각하시겠죠. 그러고 계시다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답변을 문자로 재입사 희망합니다 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주시는 분들께는 별도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그리고 답변도 쉽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일들 잘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고서 C기업 인사팀 드림,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명이 재입사 희망 문자를 보내왔고, 순차적으로 전화를 드리면서 채용 이슈가 생길 때마다 채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3개월 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일주일 이내에 함께 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게 시기 조절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한 큐에 퇴사자들 대상으로 해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액티브 IT에서는 무너진 담벼락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퇴사자를 어떻게 보내야 나중에 이런 C기업처럼 재입사 희망 문자를 잘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인데요. 액티브 IT의 인사정책 모토는 무너진 담벼락이라고 합니다. 무너진 담벼락이란 언제든지 우리 담벼락 무너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퇴사했더라도 언제든지 올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정책 네이밍을 했다고 하시는데요. 여기서는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가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물건을 주거나,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좀 오래 일하다가 퇴사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황금 열쇠까지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언제든지 들어와라. 우리 담벼락 무너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 기사에 담겨 있진 않지만 남아있는 기업 직원들에게는 이런 메시지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퇴사할 때마다 한 가지를 더 복지에 추가하거나 더 잘해주려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거 더 잘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런 메시지를 꼭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복지가 하나 둘씩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액티브 IT에서도 이런 좋은 퇴사자 정책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북언 메일 많이 보셨죠? 넷플릭스의 북언 메일처럼 퇴사자가 어떤 이유에서 우리 회사랑 작별하기로 결심을 했는지, 그 사람이 퇴사하기 전에 확보할 수 있다면 나중에 이것이 개선됐을 때 더 강하게 퇴사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우리 이번에 그거 해결했어, 너 빨리 와라, 너 옛날에 그거 해결되면 다시 온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넷플릭스에는 직원들이 퇴사할 때 치르는 독특한 의식으로 북언 메일 쓰는 의식이 있는데요. 북언 메일에는 이런 5가지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왜 떠나는지, 다른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왜 떠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회사에서 배운 것을 써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감사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 꽤 괜찮은 회사 다녔었네, 그냥 있어야겠다,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회사의 아쉬운 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회사의 아쉬운 점, 넷플릭스가 이랬다면 나 떠나지 않았을 것인데 이것 때문에 떠난다, 이런 것들을 적어 놓는 것이죠. 만약에 넷플릭스가
회사에 아쉬웠던 점을 잘 개선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글을 다시 부를 준비가 됐으면 언제든지 전화기 들 수 있는 겁니다. 야, 너 빨리 와라. 이거 개선됐어. 너 그 회사 가서도 그거 여전히 문제 있잖아. 우리 회사 개선했으니까 빨리 와. 이런 전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앞으로의 계획. 다섯 번째, 넷플릭스의 메시지까지. 넷플릭스의 메시지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적는 것이라서 그 사람이 적을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부검 메일에 회사의 아쉬운 점을 포함해서 적어 놓으면 회사에서 그를 다시 맞이할 때 어떤 상황이어야 되는지 미리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서도 마지막 질문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아쉬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인지 컨설팅 그룹이 이랬다면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어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예정이십니까? 어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적었는데 별로 뭐 이상한 거 적었으면 야, 그냥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의 진로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공동체와 멤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퇴사 프로세스 안에서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받는 그런 프로세스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재입사 프로젝트를 좀 더 가열차게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C기업에는 이런 부검 메일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기업에 대한 애정과 추억과 사랑이 남아있었던 직원들은 바로 나 돌아갈래 라고 50명이 문자로 답변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업에 혹시 퇴사자 뱅크 잘 구축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한번 전화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한번 해보시면은 기대도 못한 엄청난 성과를 가져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채용으로 고민 많으시잖아요. 누구 채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채용 공고해가지고 면접 보기로 온 사람들 면접에 안 와버리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퇴사자는 면접은 옵니다. 퇴사자는 면접 오라 그러면 면접 노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관계가 이미 쌓여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미 회사에도 적응을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교육할 필요도 별로 없거든요. 왜 그런 사람들 내버려 두고 채용 공고만 하고 계세요? 빨리 한번 전화기 들어보시죠. 그런 재입사 프로젝트를 잘 하기 위해서 이제 부검 메일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이유에서 퇴사하는지 확보해 놓는 것, 그런 답변을 받아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퇴사를 하고 나서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기사예요. 그런데 아직 재입사 프로젝트로 브랜딩 됐던 사례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이 사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랜드의 퇴사자 다시 쓰기, 그러니까 부메랑 다시 바뀌죠. 퇴사자 다시 쓰기가 화제다. 재입사가 인력 신규 채용의 5분의 1에 달한다. 이런 기사가 2006년 기사가 아직도 가장 거의 탑에 뜨고 있었습니다. 퇴사자들이 체면불구하고 다시 입사하는 배경엔 퇴직사원 인력풀이 있다. 회사 측은, 그러니까 이랜드 측이죠. 이랜드 측은 300명에서 400여 명을 인력풀로 관리하면서 수시로 근황을 파악하고 명절에는 작은 선물을 보내는 등 퇴사자들과도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이랜드 출신 커뮤니티 사이트인 www.irlandob.com을 통한 자연스러운 교류도 한몫하고 있다. 아름다운 모임이란 이름의 사이트로 사업부별, 입사기수별, 출신별 모임 등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기사가 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안 들어가 볼 수 없죠. irlandob.com을 들어가 봤는데 지금은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고 떠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이게 금방 또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2006년에 재입사 프로젝트의 아성을 다시 되찾으시려면 irlandob.com이 일단 되살아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요도가 긴급하지 않다 보니까 중요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재입사 프로젝트 잘 하려면 HR 담당자의 과업 중에서 이게 꼭 잘 지켜지도록 경영자께서도 좀 강조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좀 보이네요. irlandoob에서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고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좀 잘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아침 김경민 대표님의 경영 벙커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들인데요. 맥켄지에는 동문 네트워크가 잘 돼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들어가 보지 않아서
진짜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맥켄지는 거의 모든 사무실에 동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적어도 한 명 이상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입사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알고 있는 거죠. 동문 주소록과 지식 이벤트, 범세계적 컨퍼런스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하며 전 세계에 걸친 전직 컨설턴트들을 네트워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재 고객들이 필요하는 것들을 더 잘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링크드인에는 2개의 동문 네트워크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특별 등급이 있습니다. 회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동문만 접속할 수 있고요. 회사에서 초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링크드인의 다양한 행사에도 참석하도록 권유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 차별 대우한다는 게 알려지면 어떤 좀 느낌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분이 좋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반 등급도 있습니다. 링크드인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그룹에 참여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회사 소식과 동문 동향 등이 공유된다고 합니다. 링크드인에서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회사들도 아마 이렇게 하고 계신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노출만 잘 안 돼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서도 가인지 컨설팅 그룹이 하고 있는 여러 문화 행사들이 있는데 그 행사에는 저희가 퇴사자들을 공식적으로 초대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그 저희 회사에 있는 멤버들이 야, 이번에 너 한번 와봐라 여기 너 그래도 이 행사 좋아하지 않았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초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그걸 막고 있지도 않고 굉장히 자유롭게 초대를 하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12월마다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스토리 콘서트를 열고 저희가 어떻게 고객을 탁월하게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스토리들을 그 콘서트로 나눠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퇴사자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퇴사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회사 문화가 있을 때 그런 퇴사자들을 좀 자유롭게 초대를 하고 또 이때 또 여러 이야기하면서 야 너 언제 올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사 문화에 초대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랜드 사례처럼 OB를 위한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가장 쉽게는 우리 회사에서 어떤 문화 행사를 개최를 할 때 거기에 한번 뭐 무료로 참석할 수 있는 티켓을 줄 수도 있고 그냥 행사 자체가 무료라면 그냥 한번 놀러 와라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퇴사자의 재입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 지난 사람들은 재입사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예,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3개년 퇴사자들을 리스트업을 일단 해보십시오. 꽤 많이 있으실걸요? 퇴사자 리스트업을 빠르게 해보시고 그리고 아까 C 기업에 대해서 제가 문자 샘플을 보여드렸었는데 재입사 가능 여부를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가 했던 것처럼 재입사 가능 희망하는 분들은 빠르게 단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입사 가능 여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체 문자를 하실 수도 있고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직접 전화를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대답에 걸리는 소요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왜냐면 한 일주일 내에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면 서로 까먹습니다. 근데 내일 모레까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뱅크에 쟁여두고 저희가 필요할 때 연락드릴게요. 혹은 100% 다 별도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면은 답장 다 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을 너무 많이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재입사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희망하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러면은 빠르게 티타임 가셔야 됩니다. 예. 원래 그물에 가뒀다가도 조금 방심하면 다 탈출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티타임을 가지고 그간의 감사함도 다시 한번 표현하고 그동안 찬바람 어떻게 쐬셨는지도 확인하면 그 뒤에 일은 굉장히 순조롭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죠? 퇴사자 리스트업 하십시오. 오늘. 그러면은 사실 제가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 기업들에도 이 얘기 진짜 이 앞에 모셔놓고 지금 바로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다음에 컨설팅 갔을 때 꼭 해드리려고 합니다. 퇴사자 리스트업하고 그 사람들부터 컨택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채용 공고 안 올리셔도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신입 입사자들께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해서 바로 해결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퇴사자 재입사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했었는지 사례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퇴사자 커뮤니티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그리고 퇴사를 시키기 전에 뭐 해야 될지도 설명을 잘 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컨텐츠는 누락 없이 퇴사 처리하는 퇴사 자료 8종이라는 저희 영상이 있고, 또 퇴사 단계별 챙겨야 할 원칙과 프로세스로 저희가 발행해 놓은 아주 좋은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썸네일 제목 그대로 한번 검색해서 저희 가인지 캠퍼스에서 자료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퇴사자의 재입사를 채용에 포함시키세요.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퇴사자의 재입사를 채용에 오늘 바로 포함시키시고 퇴사자 리스트부터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채용 바로 해결되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채용 벙커 같이 했는데요. 다음 주에 더 아주 맛깔나는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그럴 때는 경영자 고민 해결은 가인지 캠퍼스.